여름의 무더운 오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골목길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김수연, 25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안동의 푸른 산자락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늘 끈끈하게 뭉쳐 있었지만 그 끈끈함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는 걸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 금요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전통인 된장찌개와 잡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다. 수연아, 지하실에 있는 막걸리 좀 가져다 줄래? 엄마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집안의 나선형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며 술병들이 줄지어 놓인 지하 저장고로 향했다. 그런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와줄까?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우리 삼촌 김영호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은은한 회색 머리를 멋지게 빗어 넘겼고 깊은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연한 파란 셔츠와 그윽한 미소가 어우러져 묘하게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괜찮아요, 삼촌. 거의 다 끝났어요. 내 손이 살짝 떨렸다. 삼촌이 내 옆에 와서 높은 선반에 있던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었다. 그의 팔이 내 팔에 살짝 닿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산다량과 남성적인 향기가 뒤섞인 그의 채취가 순간적으로 나를 감쌌다. 내가 도와줄게. 그의 손가락이 내가 잡은 병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에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금기된 감정을 느꼈다. 그의 푸른 눈이 내 눈을 꿰뚫었고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잊어버렸다. 고마워요. 내 뺨이 뜨거워졌다. 천만에,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낮고 진지했다. 저녁 식사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단단한 나무 식탁에 앉아 삼촌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웃음소리에 입술의 미묘한 곡선을 놓치지 않았다. 말할 때는 손동작에 집중했다. 그 손은 세월의 힘이 느껴지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남자의 손이었다. 옆에 앉은 사촌 동생 민지는 살짝 내 어깨를 찔렀다. 괜찮아. 멍한데? 응,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지하 저장고에서 있었던 일들로 가득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진짜일까? 가족들이 베란다로 모여 밤바람을 즐길 때 삼촌이 내 옆에 다가왔다.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 수연아. 달라요. 어떻게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자신감이 느껴져 그의 말에 몸이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지? 가끔 내 삶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그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사랑에 관한 선택, 열정에 관한, 이성보다 마음을 따르는 그런 선택 말이야. 가족들의 발소리가 다가와 순간이 깨졌다. 삼촌은 조용히 물러갔고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내 방에 돌아와 나는 내 마음과 싸웠다. 삼촌은 내 친척이고 25살이나 많았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곁에 있으면 심장이 뛰었다. 우연한 눈맞춤과 살짝 닿은 손끝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나는 삼촌이 몇 년 전 생일에 준 일기장을 꺼내 들고 내 감정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고백들이 쏟아졌다. 잠이 들면서도 손이 맞닿고 금지된 속삭임과 현실을 거스르는 사랑의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내 방을 밝히고 엄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아침 먹으러 내려와. 부엌에서는 갓 구운 식빵과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동생 지민이는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내일 삼촌이 저녁 먹으러 온대. 엄마가 오렌지 주스를 따르며 말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토스트에 집중하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삼촌은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와 지민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항상 엄청 진지해. 그는 성숙한 남자야, 지민아. 내 또래가 아니라고 엄마가 바로잡았다. 그 성숙함이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누가 알까? 하루 종일 가족 서점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삼촌 생각에 사로잡혔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삼촌과 닮은 모습으로 보였고 책을 정리할 때마다 지하 저장고에서 그의 손이 막걸리 병을 잡던 순간이 떠올랐다. 오후 3시 서점 초인종이 울렸다.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은빛 머리를 빗어넘긴 김영호 삼촌, 회색 정장을 입고 어깨가 넓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이 빈 가게를 가로질러 내 눈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비단결 같았다. 방해가 되진 않죠? 아니에요. 나는 손에 땀이 맺히며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포항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러 왔어요. 손님 선물로 그는 내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 했다. 책을 고르는 동안 그의 가까움이 견디기 어려웠다. 무거운 책을 건네며 손이 닿자 전류가 흘렀다. 죄송해요. 그는 말했으나 손을 곧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푸른 눈에 빠져들었다. 문소리가 나누어 주었다. 손님이 들어오자 삼촌은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필요한 책 찾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그는 은밀하게 답했다. 결제하며 하늘, 가족, 사업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밑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숨겨진 전류가 흘렀다. 내일 봐요. 그가 떠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약속을 담고 있었다. 밤이 오고 기대감이 나를 괴롭혔다. 일기장을 열고 그 순간들을, 그 눈빛들을, 우연한 접촉들을 기록했다. 페이지마다 위험한 고백들이 쌓였다. 다음 날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면으로 된 심플한 원피스, 너무 캐주얼하지도 너무 격식 차리지도 않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었지만 사실 모든 것이 삼촌을 위해 계산된 디테일이었다. 밤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을 열자 2병의 막걸리를 든 삼촌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숨 쉬는 법도 잊을 뻔했다. 저녁 식사는 달콤한 고문 같았다. 삼촌은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끔씩 발끝으로 내 발을 스쳤다. 그 은밀한 접촉은 조용한 고백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흩어질 때 삼촌이 설거지하는 내게 다가왔다. 도와줄게. 그는 와인잔을 닦는 수건을 잡았다. 우리는 서점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있었다. 공기는 말하지 않은 에너지로 떨렸다. 수연아,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닦으며 속삭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뭐에 대해? 나는 알면서도 물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의 눈이 진지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내 마음도 그렇지. 내 손은 거품 물에 떨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그가 다가왔다. 너 옆에 있으면 내가 삼촌이라는 걸 잊게 돼. 나이차도, 모든 걸 잊게 돼.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쳤고 세상은 멈췄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순간은 깨졌다. 동생 지민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 들어왔다. 도와줄까요? 이미 다 끝났어. 삼촌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말해줬다.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주간은 고통스러운 침묵의 연속이었다. 모든 가족 모임, 삼촌과의 눈맞춤은 우리 둘 다 위험한 존재임을 일깨웠다. 엄마는 내 불안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수연아, 요즘 왜 그렇게 멀어졌니? 서점 일 때문이니? 토요일 점심에 엄마가 물었다. 아마도요. 나는 거짓말했다. 이번 달에 재고 조사 때문에 바쁘거든요. 왜? 사실 나는 거의 일을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삼촌이 아닐까 기대하며, 삼촌은 서울에서 일하러 간 상태였지만
그의 부재가 오히려 그를 더 생각나게 했다. 화요일, 본에는 사람 없는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희귀한 한국 현대시집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내 생각이 났어. 필체는 분명히 삼촌 것이었다. 책을 열자 표지에 비에게 어두운 날들을 밝혀주는 너희 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서점 카운터 밑에 책을 숨겼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다. 목요일, 그는 퇴근 무렵 서점에 나타났다. 저녁 햇살이 그의 은발을 황금비드로 물들였다. 익숙한 향수가 함께였다. 수연아,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인사했다. 얘기 좀 하자. 나는 손을 떨며 서점 문을 닫았다. 그는 나를 뒤쪽 사무실로 이끌었다. 책더미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세계 같았다. 이건 위험한 짓이야. 그가 입을 열었지만 내가 말을 막았다. 알아, 삼촌. 우린 안 돼. 알아.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난 25년이나 많고 내 삼촌이고 가족을 망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옆에 있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 그의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지며 내 모든 두려움과 은밀한 욕망을 확인시켰다. 우린 뭘 하는 거야? 거의 들리지 않는 내 목소리였다. 위험한 짓이야. 그의 푸른 눈이 불타듯 빛났다. 우릴 파멸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수연아, 이런 감정은 내 인생 처음이야.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얼굴을 쓰다듬기 직전 멈췄다. 우리가 아직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해.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만약 멈추고 싶지 않으면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의 한숨은 50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럼 우린 불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데일 거고. 전화벨이 울려둘다 갑자기 거리를 두었다. 엄마가 저녁 언제 오는지 묻는 전화였다. 전화를 끈 차 삼촌은 이미 물러나 있었다. 가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수연아, 내게 느끼는 감정이 내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거야. 그는 나를 책더미 사이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몸을 바닥에 내던졌다.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다. 결과가 파괴적일지라도 우리 사이의 끌림은 이성을 압도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차림을 점검했다. 살짝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허리선이 강조되는 진한 청색 스커트, 그리고 발끝을 살짝 드러내는 하이힐. 작은 은빛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났다. 나도 모르게 거울 속 내 모습에 숨이 막혔다. 이게 정말 나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옷 입고 삼촌 만나면 괜찮을까? 그럴 리 없지만 묘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저녁 준비로 분주했다. 그 냄새에 속절없이 끌려가면서도 나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다. 식탁에 앉으니 삼촌이 들어왔다. 그의 은은한 향수와 함께 푸른 셔츠 위로 조금 드러난 팔뚝 근육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삼촌은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히 멋지구나, 수연아. 말투에 묘한 농담기가 섞여 있었다. 저녁 식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삼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심장은 마치 드럼을 치듯 울렸다. 그는 때때로 내 손목을 스치곤 했다. 그 짧은 접촉마다 온몸이 전류에 휩싸인 듯 했다. 수연아, 요즘 학교 일은 어때? 서점 일이 바빠서.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읽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든 가족이 거실로 옮겨가자 삼촌이 슬쩍 내게 다가왔다. 수연아, 조금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적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내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이대로 계속가면 안 돼.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의 눈이 간절하게 빛났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삼촌, 나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망가질 거예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지만 수연아,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은 진짜야. 나도 혼란스럽지만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엄마가 다가오며 수연아, 저녁 설거지 좀 도와줄래? 라고 부르셨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네, 엄마의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글씨는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마음은 멈출 수 없어. 삼촌과 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비밀 같은 사랑.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한층 더 혼란스러워졌고 동시에 강렬해졌다. 그 다음 날 서점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다. 그런데 삼촌이 벌써 가게 안에 있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창밖의 햇살을 받으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연아, 오늘은 특별한 책을 준비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한 권의 낡은 책을 건넸다. 이건 경상북도 안동의 전통과 역사에 관한 책이야.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그 손길이 내 손끝을 스쳤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손님이 들어왔다. 삼촌은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가 나를 안도의 한숨 쉬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는 금지된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고 다른 한쪽에는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냉혹한 현실이 무겁게 눌러앉았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내게 남긴 쪽지가 떠올랐다. 내일 오후 4시에 안동향교 앞에서 만나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내일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안동향교 앞은 고즈넉한 가을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운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떨어지고 고택과 전통 기와지붕들이 고요한 시간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살짝 걸치고 그 아래로 은은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발에는 깔끔한 검정 플랫슈즈, 그리고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면서도 은근한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차림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숨기려 애쓰며 나는 향교 앞 돌담길을 거닐다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주변에는 관광객 몇몇과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영호 삼촌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파란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빛났다. 그는 진한 남색 코트를 입었고 흰 셔츠 소매가 살짝 보였다. 그의 목에는 은은한 향긋함이 스며드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왔어요, 삼촌.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전류가 흘렀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위험한데 널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삼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가자. 그리고는 향교 뒤쪽으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로 나를 이끌었다. 그 길 끝에는
오래된 작은 찻집이 숨겨져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벽에는 전통 문양이 그려진 족자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고요한 연못이 보였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내 마음은 불안과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수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없으면 숨 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야 할까요? 그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멈추고 싶어도 이 마음은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가족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 순간 찻집 문이 살짝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와 우리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우리를 알아본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 자리에선 안전하지 않아. 밖에 누군가 있어?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삼촌과 나는 급히 일어나 찻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말처럼 골목 어귀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바로 엄마였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물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수연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삼촌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우린 이제부터 더 신중해야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가슴 속에선 무언가 깊은 어둠이 퍼져나갔다.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다음 만남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다려졌다. 그날 밤, 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긴장감과 불안, 그리고 금지된 감정이 뒤섞여 온몸이 뒤틀렸다. 창문 너머 달빛이 어슴푸레 방 안을 비추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야.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자라났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나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수연아, 어제 뭔가 숨기는 거 아니니? 나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다. 서점에 출근하자마자 마음이 무거웠다. 하루 종일 책들 사이에 숨고 싶었지만 삼촌이 떠올라 마음이 산란했다. 오후가 되자 서점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회색 코트의 손에는 오래된 서적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수연아, 이 책 봐. 우리 고장 안동에 관한 아주 귀한 자료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조용히 책장 옆에서 이야기했다. 그의 손길이 내 손등에 닿자 또다시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마을의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다. 나는 무심코 삼촌을 바라보았고 그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친구 지민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내 표정을 보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너무 달라 보여. 나는 웃어 보이며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삼촌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또다시 글을 썼다.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은 너무 높아 보이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이 사랑이 옳든 그르든 마음은 이미 삼촌에게 닿아 있다. 며칠 후, 삼촌은 다시 서점에 찾아왔다. 이번엔 한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수연아, 이건 내게 준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고운 한지로 만든 작은 노트와 붓이 나왔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봐.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와 나는 서점 한켠에 앉아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점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마을의 젊은 남자가 다가와 김영호 씨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삼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우리 사랑의 길이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에게 밝혀지고 말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밖은 축축한 기온으로 가득했지만 안은 따뜻한 책 냄새와 조명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검은색 레인코트에 허리끈을 단단히 묶고 살짝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오늘도 삼촌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서점 안쪽에서 삼촌이 익숙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회색 니트와 깔끔한 검은 바지가 그의 중후한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은빛 머리칼은 빗물에 반짝이며 깊은 눈동자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수연아, 오늘도 힘들었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네, 그래도 삼촌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라고 답했다. 그의 미소가 살짝 어두워졌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긴 위험해. 누군가 알아차리면 모두가 큰일이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삼촌 곁으로 가요. 이 감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서점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엔 젊은 시절 삼촌과 엄마, 그리고 어린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시절 그들은 정말 가족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영호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점 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삼촌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죠. 그는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떨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긴장감이 감도는 말투. 당신과 수연 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삼촌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린 서로를 존중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어쩔 수 없는 법이죠.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마음속에선 사랑과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리고 문득 삼촌이 내게 보낸 쪽지가 떠올랐다. 다가오는 주말, 경주 보문호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미친 듯 뛰었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어떤 운명을 가져올까? 그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보문호의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에 부드러운 회색 스커트를 입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목에는 작고 세련된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찻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삼촌 김영호와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찻집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진한 남색 코트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특유의 은은한 향수가 퍼졌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고 입가에는 미소 대신 결연함이 묻어났다. 수연아,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숨길 수 없어.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쩌면 우리 사랑은 금기일지 몰라도 나는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자. 찻집 안은 조용했고 차 끓는 소리와 잔잔한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와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심을 나누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내 온몸을 감쌌다. 수연아, 사실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그의 표정이 흐려졌다. 내가 진짜 친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나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부모님과 내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지만 혈연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내 가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삼촌이라는 이름을 지키며 널 키웠어.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건 금기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찻집 문이 다시 열렸다. 낯익은 여자가 들어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호 씨,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수연 씨,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조심스레 들었다. 이 만남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밖으로 나서자 보문호에서 부는 바람이 차갑게 내 얼굴을 스쳤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는 가운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내일 밤 오래된 서당에서 다시 만나자.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그 문자가 내 심장을 또다시 뛰게 만들었다. 오래된 서당은 안동 시내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기와지붕과 삭은 목재 기둥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주변에는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와 진한 밤색 치마를 입고 국낮은 갈색 부츠를 신었다. 목에는 얇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에는 작은 가죽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옛날 한시의 향기가 마음을 울렸다. 서당 안으로 들어서자 촛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엔 이미 삼촌 김영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회색 머리칼은 촛불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였다.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찾은 것들이에요. 우리 가족에 관한 오래된 기록들과 편지들. 그는 그것들을 받아들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들은 삼촌과 엄마가 어린 시절 함께 자라난 고아원에서 주고받은 것이었고 혈연 관계가 없다는 증거와 함께 가족이 숨겨온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어. 삼촌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오빠처럼, 나는 널 조카처럼 사랑했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복잡하지만 금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그 순간 서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 중년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영호 씨, 김수연 씨,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나는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꼈다. 삼촌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수연아.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 가족의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낙엽이 춤추듯 날아올랐다. 나는 삼촌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맞설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그때 서당 밖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숨겨진 의도가 가득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당 밖 어둠 속에서 서 있던 낯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당 안을 예리하게 훑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호, 안동의 유력한 기업가이자 마을의 비밀을 오래도록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영호 씨, 김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마을 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삼촌은 굳은 표정으로 맞섰다. 진호 씨, 우리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이진호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가족 문제라면 좋겠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과거의 어둠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덮기 위해선 당신들이 희생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왜 희생시키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삼촌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수연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그때 서당 입구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마을의 원로였던 박순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호 씨, 당신도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은 금기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사이 나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위안을 받았다. 우리 모두의 비밀과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순의 할머니가 덧붙였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삼촌과 함께 서당에서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과연 이진호가 말한 과거의 어둠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칠 시련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다. 안동의 가을밤은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짙은 남색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다. 발끝에 닿는 낙엽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마음 한구석엔 삼촌 김영호와 나누었던 그날 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과거의 어둠이라는 말이 내 안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서점 뒤편 작은 찻집으로 향하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불렀다. 수연아, 돌아보니 마을에서 신뢰받는 이웃인 박지훈 씨였다. 그는 검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연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삼촌과의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과 불안,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꺼내 썼다. 이 사랑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실이다. 삼촌과 나, 우리는 운명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다음 날 서점에 들어서자 삼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수연아, 우리 가족에 관한 오래된 문서들을 발견했어. 이걸 보면 우리가 맞닥뜨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낡은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가족 간의 비밀과 마을에 숨겨진 역사가 적혀 있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졸아들었다. 이건 단순한 금기가 아니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세력에겐 위협일 수도 있어. 삼촌이 낮게 말했다.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이지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사람이지요. 그녀의 등장으로 모든 게 변할 것 같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나는 삼촌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뎌내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피어올랐다.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서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지연 학자가 가져온 문서들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동 마을 전체의 어두운 비밀과 얽혀 있었다. 오래전부터 숨겨져 온 부당한 권력과 배신, 그리고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이지연이 말했다. 김영호 씨의 가족과 수연 씨의 가문은 단순한 친척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마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죠. 나는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삼촌의 얼굴도 한층 굳어졌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비밀을 지키려는 세력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서점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엄마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수연아,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나는 삼촌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 하나였다. 숨겨진 진실과 맞서 싸우거나 모든 것을 잃고 헤어지는 것. 엄마가 한 발짝 다가서며 속삭였다. 진실을 밝히는 건 위험해. 하지만 숨기는 것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삼촌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연아, 어떤 길이든 함께 할게. 밖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바람소리와 함께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우리 앞에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리고 문득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피어났다. 이 모든 비밀 뒤에는 과연 누가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